안녕하세요. 1년차 내과 레지트 정팀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바빴어요. 한 5주 동안 4주는 제가 내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말고는 보통 7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났어요. 근데 이게 7시부터 7시 12시간만이 끝이 아니라 좀 더 일찍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6시 반, 6시 반 정도 들어가서 이제 집에 올 때면 한 8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씻고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유튜브 하나, 두 개 보다 그러면 이제 10시가 되고 이제 씻고 자려고 하면 11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밀린 댓글들이 좀 많고 그리고 제 이메일로 또 몇 분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답장을 아직 못 했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좀 시간이 남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장도 하고 영상도 좀 더 자주 올리려고요. 원래 이 내과가 보통 7시부터 7시까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시간이 좀 바뀌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7시부터 7시까지 일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같은 뭐 레지던트나 인턴들도 지금 솔직히 다 피곤해요. 내과에서 지금 근무하는 애들은. 왜냐면 일주일에 6일을 12시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여러분들 엄마 아빠 부모님들도 미국에서 사시는 특히 한국 분들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길게 진짜 15시간 16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한두 개 보고 자고 똑같은 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세탁소를 하시면서 7시에 문을 열려면 집에서 6시에는 나가야 되고 그러고 이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새벽에 들어오세요. 새벽에 들어오셨다가 가게에 기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거 고치고 밀린 거 하냐고 진짜 새벽 1~2시에 들어오셔서 이제 몇 시간 자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불평을 할 거리가 아닌데 그래도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원래 이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는 내과에 있으면 3일에 한 번은 이제 7시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땐 당일날이라서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어쨌든 들어와서 이제 7시에 오후 밤에 근무하는 팀에게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게 있어서 7시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3일에 한 번씩이 아니고 그냥 매일 7시까지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새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많이가 아니고 아예 못했어요. 그냥 근무 시간 틈틈이 환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런 거 있는데 솔직히 그게 공부긴 공부인데 집에 와서 따로 하는 거는 잘 못했어요. 저 다행인 게 제 세 번째 이제 미국과 시험을 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크게 터지기 전에 해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 공부를 하라고 했다면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러면 저는 왜 시간이 좀 더 나을까요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거든요. 제 인턴 시기가 한 달 동안 이번 주 내과 근무하고 다음 주 내과 근무하고 일주일 휴가가 있고 그 나머지 2주를 또 이제 내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제 그 일주일 휴가 끝낼 때까지 시간이 좀 났어요.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화면으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게 SARS-CoVID라고 그 바이러스를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 이 오더를 써서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그럼 그 오더가 내려져서 그 환자를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환자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어요. 이 환자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 기침이랑 이 감기, 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온 환자가 아니에요. 이 환자는 그 술을 많이 마셔서 하루에 이렇게 맥주를 12캔을 넘게 12캔에서 한 20캔 정도를 매일매일 마셨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간이 나빠져서 그 한국어로는 간경변이라고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헤파틱 시로시스라고 하거든요. 간이 손상이 되는 병인데 술을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마셔서 간경변이 생겼어. 요번에 병원에 왔어요. 그 배에 복수가 차서 배가 타이트해지고 복수가 차다 보니까 통증도 있고 다리도 붓고 그리고 이제 황달기도 이제 눈이나 피부가 이제 노래지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근데 기침, 열, 뭐 감기 기운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환자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복수가 많이 찼으니까 이 복수가 찰 때는 보통 이제 그 이뇨제라고 간이나 심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복수가 차요. 찰 때가 많아요. 차는 경우가. 그러면 이제 이뇨제로 몸에 있는 수분을 빼내게 하는데 그 빼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요. 그 모든 걸 빼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배가 많이 부풀어 오고 통증이 있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숨도 쉴 때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회경막이 숨을 쉬면서 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복수가 찼으니까 그 이동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왜냐면 밑에 복수가 많이 이렇게 차서 그걸 다시 밀고 있으니까 숨도 쉬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복수가 이렇게 많이 배에 많이 차 있으니까 위가 부풀어지질 못해요. 잘.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 배에다가 주사를 넣어서 주사라고 하는가? 이걸 피부, 지방 뭐 그런 거를 뚫고 들어가면 이제 그 복수가 그 바늘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냥 컨테이너 같은 거 유리병에다가 그거를 수집을 하거든요. 수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컬렉트 하거든요. 왜냐면 몇 리터? 보통 5리터 정도를 빼면 이제 다시 몸에 이렇게 다른 약을 줘야 돼. 알부민이라는 약을 다시 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 그거를 이렇게 병을 가지고 개수를 세는데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걸 많이 해왔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 관리 필요 없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 시술을 했는데 피를 통하는 거예요. 오밤중에 그 다음 날로 들어갈 중에. 이거는 제가 시술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간경변이라는 병에 걸리면 이제 식도 정맥류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위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정맥이 커져서 그러면 이 간경변이라는 거를 걸리면 간으로 통하는 그런 정맥류가 여러 개 있는데 정맥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차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배 위에서 이제 간으로 가는 그 정맥류도 압력이 높아지면 이게 터질 경우가 많아요. 터질 때가 많은데 이게 터지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피를 멈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장 내시경을 많이 해요. 이런 간경변이 있는 환자들은. 그래서 이 환자도 처음 간경변이라는 걸 걸려서 이제 왔으니까 퇴원을 시켜서 이제 그 위장 내과 분들에게 가서 전문의에게 가서 이것도 받고 다른 검사들을 받으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이 오밤중에 피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나 뭐 그런 건 다 괜찮았어요. 바이탈도 괜찮고 그랬는데 피를 토하다 보니까 이 환자를 이제 위장 내시경을 바로 해야 돼요. 그때 그런 상황에는 그래야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 내과 전문의 분이 위장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시술이 끝났는데 잘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관 내삽관이라는 걸 했어야 돼요. 이제 호수를 꽂는 거죠. 이제 기계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튜브를 꽂으면 이 클라이너라고 이렇게 폐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더 멀어도 안 돼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폐에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도 그 엑스레이 찍었어요. 근데 보니까 엑스레이에 약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엑스레이 찍은 것이랑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를 보는 당담화를 하는 레지던트였잖아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는 원래 마스크는 항상 꼈어요. 마스크는 항상 필수였는데 눈을 보호하는 거라고 CDC에서 이렇게 권장을 했거든요. 눈도 이렇게 보호하라고. 그런데 제가 들었기에는 몇 주 전에는 안경이 그 가글을 대신해도 된다고. 그래서 안경을 쓰고 돌아왔죠. 저는 원래 안경을 잘 안 써요. 안경을 쓴 지도 오래 안 됐고 안경을 쓸 만큼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멀리 있는 거를 잘 못 보는 것 뿐이지, 잘 못 보는다는 게 좀 흐릿한 것 뿐이지, 보통 생활할 때는 안경을 안 쓰고 다녀요. 지금도 렌즈 같은 거 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쨌든 안경을 쓰는데 그냥 일부러 저는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어차피 제가 그 가글이랑 제 안경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그 가글도 다 양쪽으로 다 뚫려 있고 제 안경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되는데, 그 가글 대신 안경을 썼다고 저는 이제 high risk, medium risk, low risk가 있는데 저는 그 high risk에 당담이 된대요. 마스크도 쓰고 안경도 쓰고 글러브 끼고 당도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되는데요. 자가 격리잖아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self isol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14일 동안 2주 동안 해야 된대요. 어제서부터.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가 검사를 지금 해서 이제 네게티브, 바이러스가 안 걸렸다고 하면은 나 일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이제 체류 기간, 그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2주 정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2주 정도까지도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해서 네게티브,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았다고 나와도 네가 몸에 바이러스가 없는 거라고는 확정을 못 하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2주 동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은 2주 이거 쉬어도 돈 받을 거는 다 받고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에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 바이러스 노출이 되면 꿀이다. 왜냐면 2주를 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하는 기간도 길어졌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다들 쉬고 싶잖아요. 근데 나 이거 바이러스 노출됐으니까 2주 줘 이러면은 다 꿀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을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좋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한 1시 반, 2시 정도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솔직히 이렇게 기분은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하나는 같이 제가 이제 저랑 다른 인턴이랑 이제 2학년 레지던트랑 같은 팀을 구려서 내과 전문가 분이랑 같이 일을 해요. 지금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3, 4일을 같이 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빠지니까 제가 했던 일을 제 같은 동료들이 그거를 일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게 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면 내가 2주를 쉬서 이제 그게 좋은 것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한국 군대를, 미국 군대를, 한국 군대랑.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분들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우회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전쟁 같은 거 나도 저 같은 사람은 전쟁 나면은 도망가야지, 아니면 나만 살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근데 전후회 같은 게 그 전쟁 같은 거 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 전후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나 죽어가니까 나도 같이 맞짱 써야 된다.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군대 같은 데서 한 명이 잘못하면 그 군대 그 여러 명이 다 같이 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번에 좀 그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요번에 새롭게 다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대신 내 거를 해줘야 된다. 하여튼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커서 이렇게 지금 쉬는 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내가 만약에 내가 그 바이러스가 걸렸다면 저는 아직 이렇게 젊은 쪽에 껴있죠? 지금 아직 이제 한국 나이로 29이니까 그렇게 젊지는 않은데 일단 젊은 쪽에 껴있고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까 바이러스가 제가 걸려도 큰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악화되면 병에 진짜 그거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만약에 진짜 그런 증상이 생기면 어떡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쉬는 게 그렇게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 2주 동안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2주니까 이제 한 13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려고요. 이제 지금 좀 지금까지 힘들어서 못했던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차피 제가 일주일 정도 후면은 일주일이라는 휴가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사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제가 살던 그 메릴랜드에 있는 친구가 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됐고 제가 어차피 일주일만 더 일하면 일주일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2주가 이게 크게 이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그 두려움이 없고 제 친구도 계획대로 같이 와서 이사 도와주고 이제 좀 구경도 하고 그럴 계획 그게 차라리 낫지. 이거 자가격리 해가지고 제 친구도 못 만나고 제가 어디 나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는데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이죠. 누구 탓하겠어요. 그냥 안경 대신 그냥 그 가글을 있던 거를 그냥 쓰면 되는데 누구 탓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그냥 새기려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3일 오늘 빼고면 12일 남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께 그 댓글을 답장을 못한 거와 이메일 답장 못한 거 그리고 영상 많이 못 올린 거를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조금 났으니까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좀 더 올리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